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데프킬러 칙칙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72화 조준영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상간자 소송 Q&A 제3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네. 목소리가 이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절대 담배 많이 피거나 술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냥 몸이 허약해서. 아, 네. 보약 좀 지어주세요, 캔디님. 아, 네,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려 주셨던 그 조준영 변호사님과 함께 그 상간자 소송 관련된 Q&A 시간을 3편을 또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예, 댓글로 문의를 해달라고 남겨드렸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은 부분까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원래 돈 내고 상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변호사님 알려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지금 댓글 중에 추려서 11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저희 치치님 한번 문의를 네. 해주시고 변호사님이 답변해주는 식으로 하겠는데요. 잠깐만요. 네. 네. 지금 조준영 변호사님이 투명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맞다. 여기 왔는데 인사는 하지 않고 간만에 막 이런 거 같아 지금. 네, 정말 죄송해요. 절박해가지고 구석에 뭐라 하지? 항상 1번 대답하라고 이러면 되잖아요. 한마란 말이야 막 이러는 거 지금. 네, 그러면은 저희 상간소의 달인 조준영 변호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로 네. 방송 들었다고 이제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 여풍님들 네. 채널에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간 사실혼에 아기는 없습니다. 제가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도 결혼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는 저희 신혼집에서 아내와 상간남이 몸을 섞었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쳤네. 자살만하다. 이게 뭐야. 자살 시도를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네. 내가 죽으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상간남이죠. 이 경우에는 네. 상간남을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이제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본안 소송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이게 보통은 이제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고 또 소송을 당한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압류 같은 것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라는 거는 내가 이런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산을 묶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런 가압류에는 뭐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이나 차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장을 다닌다면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과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유체동산이라고 해서 집안에 이제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는 그런 냉장고나 TV 같은 유체동산에 가압류하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신혼집에 들어와서 몸을 섞었다라고 하고 네.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도의 목적으로 집을 침입한 것이 되어서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필히 같이 하셔서 상간남이 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죄를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좀 속이 시원하네요. 속이 시원하. 특히 빨간 딱지 부분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금을 네. 내지를 못했을 때 그 집행을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상간소 할 때 가압류 설정을 했어요. 네네. 다행히 그년 집 명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 설정을 하면은 갑구에 가압류가 딱 되어 있잖아요. 제가 채권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속이 가압류권자 죄송합니다. 그렇죠. 가압류권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평생 가거든요. 말소상 포함으로 하면 지금은 현재 말소는 되어 있지만 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해피한 경우는 급여.
이것도 회사에 다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가압류돼서. 그 다음에 제일 비참한 꼬라지를 보게 되는 건 유체 동산이죠. 음. 나 재산이 없어서 냉장고, 네, 세탁기, 네. 뭐 전자레인지 이렇게 다 붙여져 있을 때 그 비참함 이루 말할 수 없고 네네. 집행관들이 가서 봉지에 싹 담아올 때 그 비참함은 말로 못할 거니까 방법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상간소 진행할 때 부동산이 있는 경우나 자동차나 이런 데 가압류 설정부터 하고 가는 게 심리적 네. 압박을 주는 걸로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훨씬 압박이 되고요. 네. 네, 특히 뭐 연락이 안 되고 이제 본안 소송에서는 그냥 뭐 뻔뻔하게 일관하던 상간녀, 상간남들도 네. 자기 재산에 실질적으로 뭐가 들어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또 차리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압박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간녀 소송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상간녀가 진짜 가진 거 없는 거지여가지고 소송에도 네. 얻을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압류 방법을 통해서 상간녀를 네. 더 압박할 수도 있고 진짜 집안에 있는 뭐 세간살이에 빨간 딱지라도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2번 네. 이혼을 현재 상간녀 소송 중이고 남편과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인데요. 제가 CCTV를 설치해서 남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생활을 녹화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파탄주의에 해당하여 이혼이 성립될까요? 이거를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네, 싶은데 네, 네. 이게 지금 이혼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기각을 시키고 싶으신 걸까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상간녀 소송의 증거로 내가 이만큼 너 때문에 파탄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거로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혹시 이혼 소송을 걸어왔을 때 파탄주의의 증거로 또 쓰이지 않을까 두 그게 가지로 걱정이 된 거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상간의 소송 중이고 남편한테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혼으로 치다는 경우에 이제 파탄된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네, 그렇죠. 그 두 가지로 근데 읽히는-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으면 굳이 파탄주의를 들먹이지 않아도 남편의 외도로 그렇죠.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내가 상간녀 소송에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남편이 그걸 역으로 이용할까봐 아니 두 가지 다 의도가 가능은 있으신 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저희가 이 글을 적으신 분을 만난 건 아닌 거니까. 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이혼을 원하시는 입장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도 행위만으로도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굳이 뭐 각방을 쓰거나 이제 남처럼 살고 있는 모습까지 증거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행위가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뭐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혼인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혼을 네. 원하지 기각을 시키시려고 네, 하시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오히려 원만하게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이렇게 각방 생활 남처럼 살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파탄 이혼이 성립되겠죠. 질문에 답을 하자면 남처럼 살고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면 뭐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면 파탄이 되었다고 보여서 누가 이혼을 청구하건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 청구를 네. 하더라도 네.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겠죠. 저희는 사실 남처럼 살고 있었는데 CCTV 설치가 안 돼서 이혼이 기각된 것 같아요. 완전 남처럼 살았거든요. 아, 할렐루야. 네. 3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 판결문을 받은 후 상간녀가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간녀를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 윗부분이 일본에서 네. 언급된 내용 아닐까요? 이거는 이제 네. 아까 가압류하는 네, 거. 가압류는 네. 이제 미리 판결 하는 확정 거고. 전에 하는 거고 네, 판결 확정 후에는 이제 훨씬 더 강력한 네, 네. 수단을 이제 다 도입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판결 확정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명부가 있어요. 그 명부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열람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은행연합회에도 통지가 됩니다. 와우. 그래서 와우. 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제 말 와. 그대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신용불량자. 것이고요. 네. 각 기관에도 채무불이행자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이나 차량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재산이 나오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장을 얻게 되면 급여를 압류하시고 차를 사면 차량을 압류하고 네.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실 수 있고 이제 판결이 확정된 채무는 일단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오, 네. 그리고 10년간. 중간에 뭐 내용 증명한다거나 뭐 각종 이제 뭐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들을 하시면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평생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서 끝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와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지금. 딱지 붙이면 네. 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받을 수 생각했는데 있어요. 바로바로 입금하더만 이렇게 아니.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아니 그게 이렇게 아니라 정말 이거 걱정되네. 너무 불명예 너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이 된다. 네, 강력하죠.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권에 이게 다 동사무소에 통보가 리스트가 되면은 있다. 금융거래가 부분 아끼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멋집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상간녀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고 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재소송한 거를 제가 꼽아봤는데 네. 거의 뭐 100건 중에 한 건이 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재소송을 하려면 일단은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도 둘이 계속 만나야 되는 네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만나는 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증거를 또 잡으셔야 재소송이 네네. 가능한 건데요. 근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상간녀 소송 과정 중에 첫 번째 소송 중에 상간녀랑 남편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우. 네, 왜냐하면 이제 10년이 뭐 부정행위 10년을 한 사이라도 소송을 하면서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둘 사이에 약간 이제 균열이 발생을 네, 하게 네. 되고 뭐 돈을 뭐 소송비를 물어달라 이러면 음. 남편이 대부분의 남편들은 돈이 또 갑자기 아깝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죠. 이제 개싸움이 되는 그런 양상을 양상이요? 아, 변호사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굉장히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옆에서 욕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네, 그 다음. 그런 양상을 네. 보이면서 이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이제 보통 연인과 다르게 약간 네.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되면서 헤어지는 네. 좀 그런 것을 많이 봐서 좀 신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이런 부정행위 같은 것 본질이 쾌락을 쫓는 이제 가벼운 관계라는 것이 소송을 통해 드러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외적으로 소송 끝날 때까지도 계속 만나는 경우도 끝나고도 만나는 네.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부정행위 증거를 다시 잡아서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네. 증거를 잡으려면 이제 뭐 남편과 상간녀가 기존 소송을 통해서 한 번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기존에 네네. 잡혔던 증거들은 다 그냥 안 만나,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는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네. 뭐 전화를 했다면 전화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맞아요. 보이스 톡 그죠. 같은 걸로 네, 하는 맞아요. 식으로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재소송의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네.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제 상간녀랑 남편이 소송 중에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이라고 보여진다면 차라리 판결보다 조정으로 가는 네.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판결은 판결금, 손해배상 네. 책임에 대해서만 판결하시는 건데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뭐 부정행위는 다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그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을 조건을 걸어놓고 만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SNS 연락이라도 하게 되면 1회당 500만 원 지급하라 네네. 이렇게 조건을 딱 걸어놓고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조정이 끝나고 다시 만났을 때 네. 부정행위 증거까지는 못 잡더라도 전화 연락한 것만 딱 잡으면 그걸로 바로 강제 집행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이제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제 네. 상간녀 소송 할 때 그 나는 네. 절대 상간녀랑은 절대 합의 없다라고 네. 이제 아예 못 박아놓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뭐 판결보다 더 유리하게 상간녀를 압박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제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네, 네. 조정에 대해서도 권해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네. 이제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약간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렇게 그 조정문을 받는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조정 조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그렇죠. 합법적으로 한 부분이고 네, 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아내가 추가적으로 계속 만날 것 같은 상황이면 그 위벌 조항, 위약벌. 위약벌 네, 조항을 네, 넣어서 네. 그 부분을 더 하는 게 오히려 네. 판결문 맞고 땡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낫다는 네.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내분들이 이 조정하는 거하고 통고장 보내서 두 분이서 합의하는 거 있죠. 네. 법원 통하지 않고. 그 그게 합의금을 헷갈려 받고 하는-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거를 되게 헷갈렸는데 그냥 소를 취하는 것하고요. 그렇죠. 아.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별로 효력이 없다라는 그건 거죠.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변호사님들이 음. 법원에 왔다 갔다 하기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통보장 보내서 합의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합의서 작성하는 거랑 조정문 즉 조정 조서로 끝내는 거랑 전혀 다른 거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판단해 주셨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네. 네. 그 변호사님이 핵심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원래 카톡 하던 애들이 카톡 증거를 내버리면 그걸 안 하고 보이스톡을 하거나 뭐 텔레그램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지금 100건 중에 한 건이라면 1%예요. 재소송을 하고 싶어도 증거를 못 잡는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만큼 그렇죠. 포커페이스가 중요하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시는 거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문을 받는다는 네. 거지 결코 소취하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돼요. 네, 예. 네, 그럼 그렇죠. 기간도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정의 경우에는 이제 네. 조정의 경우에도 문구를 다 저희가 원하는 데 정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거기다가 명시해야 돼요. 이제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라는 네. 문구도 딱 박아 넣어야지 나중에 네. 뭐 나중에도 불리한 것이 없게 네. 예,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송송 커플이 한 게 이건 맞죠? 그건 이거는 이혼 이혼 조정. 조정인데 이혼 조정. 아, 이건 이혼 상관없죠, 사건을 조정이죠. 뭐 네. 조정으로 조정으로 끝내는 거죠.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거죠. 그렇죠, 비슷한 거죠. 예. 네. 네. 법원에서 하는 조정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게 옛날에 저희가 2, 3년 전만 해도 상간소로 가는 거였지만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가면 조정으로 해서 빨리 끝내고 쉽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그럼 같아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하면 조정에서. 위자료가 좀 판결받는 거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판결금 기준이 이제 네. 약간 이제 정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준에서 낮출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낮추려고 한다면 저희가 판결을 그냥 받으면 네, 되고 네.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상간녀는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 맞아요. 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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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6번째부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5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너무 서둘렀네요. 네. 네, 상간녀 소송 중입니다. 위자료를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네. 3,200만 원으로 혹시 변경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왜 줄여야지? 그러니까 네. 왜 줄이죠?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성공 보수 부분도 있고 어. 그 전체 처음에 그 목적의 값이랑 비율해가지고 네.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소송 비용 때문에 네. 줄이시는 것 같은데 5천에서 3,200을 줄여도 뭐 소송 비용은 몇십만 원 정도? 네, 그러면 높여서 해도 차이일 상관없겠네요. 거예요. 네, 그렇죠. 판결금 갖고 비율 가지고 몇 프로씩 내라고 하니까 네, 줄일 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두 번째 질문은 음. 상간녀의 집을 가압류했는데 상간녀가 운영하는 영업점으로 가압류를 변경 가능한지 여부. 변경은 어렵고요. 네, 새로 새로. 가압류를 네. 신청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상간녀 자가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영업점 보증금을 추가로 가압류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네. 충분히 그 판결 예정하는 금액을 네. 감당이 가능한데 추가로 다시 가압류 설정을 그렇죠. 허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추가도 그렇고 네. 만약에 집을 가압류를 취소를 하고 네. 영업점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해도 네. 법원에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먼저 가압류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조금 쉽지 않아. 네. 저 않을 것 그게 같습니다. 궁금했어요. 가압류를 할 때 이제 아내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 아 그년 통장에 가압류 할 거예요. 또는 뭐 그년 급여부터 가압류를 하려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가압류 하는 것도 뭐 부동산 먼저 그 다음에 뭐 이런 순서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법원에서 정해진? 가압류는 채권이 완전히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채권자 입장도 고려하지만 채무자의 입장도 고려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채무자한테 가장 피해가 적은 가압류가 사실상 이제 급여나 예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이익이 그렇죠. 크고 네. 부동산도 뭐 피해가 크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등기가 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동산 먼저 실시를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면 그 이유를 이제 소명하라고 하죠. 굳이 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그 소명이 사실 어렵긴 쉽지 합니다. 않네요. 네. 네. 그냥 네. 엿먹으라고. 화가 나서. 엿먹으라고요. 근데 사라고. 사실은 그런 소명이 쉽지 않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1심 1부 승소했는데 제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2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심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 네. 네, 굉장히 넘치고.
근데 이제 2심을 기각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액수를 더 높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1심하고 동일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심에서 내가 이 자료를 꼭 냈어야 되는데 못 냈다라거나 아니면 뭐 기간이 원래는 10년인데 내가 5년치 증거밖에 못 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증거를 보완을 좀 하시면 증액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 6번째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현재 별거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만날 경우 기존 원래 만났던 여자이든 새로운 여자이든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상간녀 소송 이후에 별거를 하시고 네.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는 않은 경우라면 네. 이제 다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기존 여자도 상관없고 새로운 여자도 상관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별거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별거라는 게 음. 그 합의에 의한 별거가 있고 직장이 멀어서라던가 네. 일방적인 별거 네. 가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네.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네. 별거 자체가 6개월 기준인가요? 이제 뭐 차이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 대법원에서는 누가 먼저 나갔는지 상관없이 네. 별거 기간이 2년 정도에 이르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짧다고 하더라도 사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제 네.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법원에서 제가 경향을 보면 네.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일방이라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데 누구의 그 이제 한쪽의 의사로 네. 혼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네. 판결을 하시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혼 기각을 요청한 아내 편에 되는 게 덜 한다는 아내 건가요? 편이 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바뀌고 네, 있나요? 이혼을 네. 원하면 이제 거기 법정 그 과정에서 아. 계속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걸 계속 물어보세요. 맞아요. 아내분한테. 조정위원들이 계속 그랬어요. 네, 계속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판결은 유리하게 나오긴 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계속 아내한테 너무 설득하고 미쳐버리는 네, 거죠. 그냥 이혼을 하라고 네. 이제 막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별거 같은 것도 6개월 이상 넘어가고 별걸 하는 중이면 사실 네. 이렇게 재판 중에 계속 이제 뭔가 약간 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별거를 좀 회복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소송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 나간 상황이면은 계속 사랑한다고 한 달에 하나씩 문자가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려 했는데 일주일에 네. 하나씩 애들 사진 찍어가지고 애들 사진 보내고 아빠 사랑해요 녹음해서 보내고 네. 그 증거 남기라고 네,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진짜 별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저도 그 판결문 진짜 제 맡았던 변호사님 엄청 조마조마했거든요. 기각될 것 계속 같아서요. 제가 남편을 주업피가 걔 난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언이 100건 음성 파일 100건이 넘었어요. 어.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한 거죠. 100번 네. 기각된다 했는데 어. 그런데 내가 판결 들으러 갔잖아요. 네. 판결문 내용이 뭐냐면 의심이 파탄 났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나 동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회복될 수 있다. 그렇죠. 보고 기각이 된 거예요. 네. 판사님이 굉장히 고민한 고민한 흔적이 흔적이 문장 한두 줄에 네. 이게 진짜 고민 많이 제가 술 하셨구나. 먹고 다 직전이었구나. 날렸거든. 고막 터뜨리고. 네, 직전이었구나 딱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그때 동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거죠. 변호사님도 네. 그랬어요. 사실 이 건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 사무소 직원도 막 같이 저랑 울면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캔디님 네. 남편분은 왜 별거를 가출을 하지 않고 왜 굳이 그렇게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 괴롭힘을 당하고 증거를 사실 수집하면서 천번 만번도 더 집 나가고 싶었다고 왜 그럴까요?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재산. 제 깔고 명의로 있었거든요. 깔고 앉아 네. 있으니까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었겠네. 완전 미쳐버렸을 거죠. 나도 절대 안 나가. 저도 네. 천번 주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죠. 우리 하지만. 가장은 유지되고 있으며 라고 거짓말을 했죠. 진짜 독한 사람이네. 둘다 너무 둘 다. 독해. 네, 둘 다 진짜 독하네요. 네. 네, 그 다음에는 7번인데요. 소장 조달 후 16일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임장 접수하더니 접수 4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변호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네. 아마 변호사 선임하고 위임장 접수하면서 네. 형식적인 답변서는 간이 제출했을 답변서 거예요. 같은 거요? 네. 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네, 네. 뭐 이런 답변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답변서 제출 의무는 다 이행을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상대방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준비 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저 궁금한 거는 원래는 저희가 그 소장을 받고 한 달 내에 답변서 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걸 제출하면 15일이 더 연장이 되는 게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없나요? 15일 연장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게 뭐 30일 내에 안 낸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뭐 기각을 네. 판결 기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판결 선고를 하시진 않고 네. 낼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시는 편이긴 해요. 아. 네, 그래서 한 뭐 3개월 정도 지나면 아무 액션이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기일, 무별로? 네, 무별로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번 상간소 진행이 가능한 증거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와, 이거 너무 지난 회차 방송을 했고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 가지를 요약해서 기억나시죠, 네, 변호사님도? 궁금한 내용인데 방송을 다시 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해 말씀을 복습, 드릴게요. 네. 일단 근데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네. 일단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요. 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뭐 성관계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네.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고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한 카톡 대화 내용이 있고 네. 아니면 뭐 수시로 전화 통화한 내역 등이 있으면 네. 순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아무리 판사라도 뭐 전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적절한 사이다라는 네, 것이 네. 판단이 되면 그냥 그걸 승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서 이걸 소송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중에 네.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네, 대부분 네. 아내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의심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까지 모아서 오시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신 증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도 만났을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법원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어도 네.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으면 네. 동일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우자 카카오톡 프로필 자녀 사진이 있다거나 네, 네. 아니면 뭐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정도 네. 지속이 됐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만났다거나 그죠. 뭐 동호회 이런 데서 네네. 만났으면은 사실 그거는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만 입증하면 완화해서 배우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인정하시는 편입니다. 네. 네. 굳이 그 증거가 없어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네. 비행을 붙이고 막 그런 애를 거잖아요. 쓸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출하고 3개월째 생활비를 주지 않아 회사에 찾아간다고 했더니 난동을 피우면 그걸 빌미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 소송 진행 시 불리하거나 조심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소송 중이면 네.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하는 이제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소송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 경우에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회사에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행위는 이혼 소송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아, 네, 오히려 네. 이 경우에는 지금 남편이 가출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남편이 가출한 행위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사유가 네.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별도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양육비에 대한 그 사전 처분 신청을 하셔서 네, 네. 양육비를 미리 이제 확보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별도로 부양료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두 번 내용 정말 좋네요. 그리고 회사에 찾아가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네. 거기서 뭐 건조물 침입에 대가 규칙주님 계시잖아요. 난동을 네. 피우거나 영업방해와 부르고 있거나 건조물을 소리를 지르거나 계란을 깨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그 회사 자체에서 이제 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남편 찾아가서 생활비 좀 줘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남편에게 압박감이 되겠죠. 네.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박이 된다는 걸 이 새끼가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오면 뭐 이혼 소송한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겁이 난다는 거고 이거는 그렇죠. 해야 돼. 네.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가서 일하고 있는 남편 뒤에 가서 자기야. 애 업고 가야 돼. 꼭. 호되기 있어요. 아기띠 안 돼. 아기띠 안 돼. 세련돼서 안 돼. 호되기. 호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애 올라가면서 야
애기 일부러 울리고. 언니 뭐 이래. 그래서 뭐 누구 찾아오셨죠? 그러면 여기 김대리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죠. 보기만 생각만 해도 눈물 난다 진짜. 그죠. 머리는 어떻게 하고 그 정도 있어요? 연출력은 있어야 되고 좀 쪄야죠. 비녀 하고 해야죠. 우리 또 오빠 비가 오려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0번. 남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남편 명의 집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들어오면 어떤 점이 불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건 진짜 요즘에 집 판단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쵸. 저도 당해봤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좀 애매한 게요. 네. 남편 집에 가처분 신청했다는 거는 내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맞아요, 위절 맞아요. 청구권을 채권으로 해서 이제 가처분 네. 했다는 건데 네. 만약 나중에 그럼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을 때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남편이 가처분을 한 것을 보면 네. 아내도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혼으로 인한 채권을 지키기 네. 위해서 가처분한 제가 이 것이다라고 경우였어요. 주장을 할 수 네. 있죠. 네. 이게 그렇게 소명하면 된다고? 네, 이제 그렇게 네. 주장을 하겠죠 남편이. 네, 네. 예, 이 여자가 이제 지금 네. 가처분 신청한 거 보면 이 사람도 이혼 이혼을 의사가 대비하는 있다. 것이고 이혼 의사가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네. 거는 현행법상으로 막을 이혼을 방법이 없다. 원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맞아요. 요구해서 처분하려고 할 때 그걸 막을 방법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는 이제 이혼을 원인으로 네, 한 네. 가처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맞아요.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다행이다. 이거 제가 진짜. 다 당해봤어요. 네. 제가 이제 남편이 집을 판다고 협박하고 진짜 실제 부동산에도 내놓고 이렇게 대출금을 갚지 않아가지고 막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되었다는 거.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혼을 할 의사도 없고 이혼 소송도 안 할 건데 일단은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것도 진짜 돈이 들었죠. 하여튼 그래서 했는데 물론 그 새끼가 그거를 취소를 했고 네, 그리고 그렇죠. 남편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이때 이렇게 한 거 보면 이 여자도 이혼한 의사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냥 뭐 내가 재산을 애들이랑 같이 사는 집을 맞죠. 팔겠다고 그건. 협박하는 남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고 나는 절대 이혼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어. 했더니 그냥 그건 뭐 아무 네.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하지 법률에 약간 않죠. 공백이 있는 부분이어서 맞죠. 네, 이 네. 가처분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처분을 네. 도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혼하지 맞아요. 않고 혼인 상태에서도 재산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움직임은 그쵸. 없나요? 네, 네. 사실은 그런 내가 움직임은 이혼을 하지 없나요? 않고 법조계에 발을 들이지. 아니 움직임 만들면 네. 됩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권해야 될까? 국회의원? 저 변호사님한테 하십시오. 변호사 협회에 또 글을 남기시고 막 이러면서. 사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여자들이 너무 약자예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혼인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재산을 증식하고 만들고 또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하면서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특히 이혼하기 전에는 무슨 재산 분할조차 요구할 수가 없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는 너무 불리하더라고요. 진짜 그렇네요. 네,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진짜 상담하고 계신 분이 이 내용이 있었고 사실 가처분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중 아니면은 뭐 지금 가압류라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걸 설정해놓고 2개월 이내에 뭐 이혼 소송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면 이 부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쪽에서 이혼을 원하는데 저 여자 이혼하려고 저거까지 했었어요 라고 주장하면 그랬는데 이거는 소명이 된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희망적이네요. 네. 예, 다급한 아내분들은 저희는 그냥 이렇게 부동산 오면 집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 남편 바로 나서 집 팔려고 하고 저는 집 팔 생각이 없으니까 절대 울지 마세요 하면 어. 그날 바로 그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에 10초 만에 소문나. 집보러 안 온단 말이야. 네. 네. 어쨌든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11번째, 상간년이 저에게 사람을 풀어서 죽인다고 했는데 미친년이네요. 전화로 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이 맞나요? 네. 일단 사람을 풀어서 죽인다라고 하는 네. 게 바뀌면 이제 우발적으로 한 말이겠죠. 진짜 막 네.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었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게 전화로 했기 때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그 말 자체가 약간 이렇게
겁을 주려고 네. 한 거기 때문에 협박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근데 뭐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만약 네. 반복적으로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했으면 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반복적이 아니라 한 번이면은 이 죄도 성립하지 않아서 이거는 네 그냥 형법상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이거 역으로 이용해야겠다. 사람 풀어서 죽인다. 이러고 너니까 한 번만 너- 했으니까 네. 괜찮다. 네. 어. 괜찮네. 아 좋네요. 네. 아, 오늘도 이제 정말 너무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도움이 되었고요. 네. 또 우리가 또 이 상간소의 달인이시기도 하시지만 네. 친절하시고 저희들은 어쨌든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 아프신 분들의 도움을 주시려는 소명의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묻지도 않은 걸 추가 질문 사항이라고 변호사님이 2가지를 적어 오셨어요. 네. 이거 꼭 아내분들에게 궁금해 죽겠어, 지금.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는 의도신 그렇죠. 거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네. 그러면은 그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질문하시고 본인이 직접 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꿀팁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네. 상간녀 소송이 효과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데요. 일단 이제 아내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아내분들이 평생 이제 가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뭔가 내가 남을 공격하는 소송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를 내시는 맞아요, 거라는 맞아요. 거를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소송만 딱 진행을 하고 변호사한테 맡겨놨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손 뗀다 이렇게 하시면 좀 효과가 덜한 것 같아요. 네, 이 소송을 하시는 목적이 남편이 그 지금 부당한 네. 외도 행위를 하는 것을 네. 내가 막고 네. 이제 그거를 응징해서 원위치로 돌리려는 그런 마음에서 맞아요.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낸 용기처럼 똑같이 소송 외적으로도 남편한테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이 네. 외도 행위를 하고 네. 외박을 하는 게 너무 잦아져서 이제 더 이상 뭐 말도 하기 싫지만 네. 그래도 그거를 네. 그때 네. 이제 항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행위를 뭐 네. 하지 말아라. 네. 뭐라는 식으로 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소송 외적으로도 네. 그리고 소송적으로도 이제 2가지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네.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 중에도 이제 남편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면 그 법률 업무가 아니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지 네.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여풍님들한테도 네. 상담 받으시고 네. 또 저한테도 전화 네. 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정말 네. 이제 떼어낼 수 있을지 네. 남편을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남편을 정말 네. 내쫓을 수 네. 있을지 네. 이런 것들 잘 컨설팅 받으시면서 하면 아마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런 뭐 부당한 대우를 네. 받으신 것들에 대한 네. 회복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네. 핵심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남편이랑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네. 그게 뭐냐면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음. 경고예요. 그렇죠. 경고. 네. 내가 오를 세우는데 나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너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경고란 말이에요. 이걸 울면서 저기 뭐 설득하고 호소하고 하라는 게 아니기 설득호소는 때문에 아니죠. 설득호소는 경고는 아니죠.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경고는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의사를 밝히는 거니까 그런 극명한 태도로 가라는 거죠. 절대 그렇죠. 저는 정말 너무 안 됐어요, 변호사님. 죄송한데 법률 상담하시는 것도 힘들 건데 이게 힘드신들 정서적인 다 상담하시는데 그것도 보람으로 하신다고 그렇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상태에서 아내분들 자존감 훅 내려가거든요. 여자가 외도를 맞아요.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자존감을 지키고 너에 대해서 맞아요. 강력하게 자존감이 대응하라. 중요해요. 싸우라는 말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 말이 너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걸 알려주라는 네, 거죠. 맞아요. 남편이 지금 잘못 네. 혼인관계에서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핵심이에요. 딱딱 짚어주라는 네. 거죠. 핵심. 네.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네. 하다 보면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네. 지금 심리상담 받고 있는데 심리상담자가 소송을 하지 말라 그런다. 음. 다 용서하고 네네. 그냥 이제 남편을 다 받아주라고 한다. 그리고 뭐 소송을 진행한 상태면 소송을 취하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이 되게 네. 이런 말 아니 심리 저희를 상담사를- 맨날 욕해요, 네. 심리상담사. 자기들은 그거 네. 배우자 외도 경험 안 해봤다? 네, 뭐 심리 상담사분들은 심리 상담사의 그 관점으로 조언을 하시는 거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관점으로 보자면 소송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부정 행위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가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판결을 준하는 것 같이 그런 효과적인 조정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뭐 그냥 용서해서 끝내시는 거는 나중에 100%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남편도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거를 충분히 학습을 하거든요. 학습을 못하고 계속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부정의 정도가 심해지고 배우자의 그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용서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용서는 나중에 용서는 신의 영역이에요. 심리상담사가 말도 안 돼.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현재의 고통, 심리상담사는 현재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주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면 뭐 10회기를 한다. 그럼 고작해봐야 10시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1시간씩 뭐 10주 동안 간다. 그러면 이 10주 안에 이 사람에게 성과를 보이려면은 현재의 고통을 줄여줘야 되니까 지금 왜 자꾸 그 생각을 해서 남편 바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바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당장 그렇게밖에 조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죠? 그 분노가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뒤로 가다가 더 커지고 이게 왜냐면 그 10회기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외도는 내 평생의 상처이고 특히 이 부부관계라는 거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평생에 걸쳐서 이게 계속 남아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당장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잊어버리세요. 그 생각을 왜 자꾸 하세요. 그런 사고를 없애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소송 같은 거 하면은 점점 거기에 얽매이잖아요. 다른 생활을 하세요라고 조언을 하는 거는 그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지 이거를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고 하는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인 시연을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캔디님이나 칙칙이나 둘 다 경험을 했었고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뭐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눈에는 보이거든요. 당장 생각을 안 하면 당장 오늘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내년까지 안 가고 당장 1개월, 2개월 후에 상간남과 상간녀가 더 그 상대자와 붙었을 때 그때 오는 이 상실감과 고통과 배신감과 이거는 점점 더 커지는 거고 당장에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당장 그냥 이혼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이혼하세요 라고 조언하는 건 단기적인 거지만 진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혼을 해버렸을 때 그때 오는 그 고통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진짜 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걸 우리는 아니까 저희는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누워있어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당장 상간녀 만나러 가세요라고 조언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저희가 말 너무 길게 했다. 많이 진심을 다해서 한 것 같고요. 근데 정말 맞는 게 저희가 상간녀하고 남편하고 상간녀나 상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건 소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그 햄버거 세트 메뉴라고 해서 상간녀 세트 메뉴가 필요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뭐 소송만 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님조차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조 변호사님 좋아하는 이거 뭔지 아세요? 세트 메뉴로 가세요. 보통은 그 세트 말고 보통 일반적인 변호사님들은 다른 세트가 있지. 상간소송 플러스 이혼 소송 세트 메뉴 1+1 자기 위주 본인 위주의 세트 메뉴가 있어요. 다른 변호사님들은 아니 근데 변호사님도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해는 가요. 이게 뭐 수임료 뭐 선고보수 이게 아니라 사실 상간녀 소송 가다가 이혼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하시는 거고 근데 저희 생각은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랑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 변호사님하고 소통할 때 너무 편했고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지금도 입을 둘러쓰고 땅바닥에 둘러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힘 빠진 아내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자 변호사 상담 받으러 오십시오. 제발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왜 심리상담사가 왜 소송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심리상담 너무 까는 것 같은데 저도 상담 심리학회 회원으로서 고마해라 많이 했다 이거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제가 방송 분위기 말씀드릴게요. 이제 브이로그라도 해야 될 판인데 어떠냐면 처음에는 조 변호사님이랑 네네네 하다가 지금은 조 변호사님이 무슨 강의하러 왔잖아. 턱을 개고 턱이 지금 막 대본이 새까매. 저희가 오버한다고 하시는데 오버 성향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정말 속 시원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시간당 얼마씩 원래 상담료 얼마씩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거나
지레 짐작으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항상 그런 거 있어요.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거라 생각, 특히 뭐 외국인 상간녀라던가 외국에 네. 있는 한국인 그런 분들이나 여러 가지 네. 복잡한 단계들은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듯이 변호사님이랑 상담하면 방법과 길이 보일 거예요. 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긴 시간 동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법무법인 에세이 조준영 변호사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최장 기록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풍당당 여러분, 저희 정말 이거는 계속 들으셔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할게요. 네. 다른 말씀 전할 거 있나요? 네, 네이버 카페에서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검색해서 카페 가입해 주시고요. 얼마 네. 전에 1000명 회원 돌파해서 이제 2000명 금방 될 것 같으니까 2000번째 회원한테 저희 혹시 선물 뭐 주신다고 하셨죠? 호텔 숙박권. 아직 아니고요. 팬님이 사비로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 만나요. 안녕.